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킨 겁니다. 유턴, 좌회전, 정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설정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알려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 리더를 꿈꾸는 직장인,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들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비안 리시의 하루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서두를 떼며 시작하겠습니다. 홀로 아이 셋을 키우며 1,400명을 거느리는 대표가 된 태생이 흑수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90년 초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부동산 중개 회사에서 중개업자로 일하고 있었을 때 자신을 구역 대표라고 소개한 젊은 남자가 곧 있을 토니 로빈스의 강연회를 홍보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로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혁신적인 콘셉트를 가진 비즈니스계의 거물이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다. 남자가 물었다. 비즈니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하고 싶나요? 더불어 당신의 삶도 바꾸고 싶나요? 당연히 그러고 싶다.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강연회 티켓이 너무 비쌌다. 나는 혼자서 아이 3명을 키우는 싱글맘이었고 판매업에 종사하느라 이미 치열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다. 가장으로서 식비며 월세, 여러 공과금을 책임져야 했고 강연회 티켓은 내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었다. 금전적인 이유는 숨긴 채 너무 바빠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는 집요하게 이유를 물었고 결국 진짜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 갈 형편이 안 돼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곳에 안 갈 수 있어요? 그곳에 안 가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내게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 말대로 강연회가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면 그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 나는 그때부터 변화했다. 이미 한도에 다다른 신용카드로 티켓을 샀다. 신이 났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최선을 기대하며 희망을 품은 채 끊임없이 아이들을 걱정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쉼없이 일했다.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고갈된 상태였다. 동시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안정과 안전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매일을 살아갔다. 그렇게 강연을 들었고 강연회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마법의 묘약을 얻은 것도 아니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나쁜 일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무대에 서 있는 저 긍정적인 마인드의 성공한 남자와 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우리 둘 다 어떤 특별한 대우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20년이 흘러 내가 토니 로빈스의 강연회에 또다시 가게 되었다. 이번엔 초청을 받게 되었다. 대망의 그날 나는 5,000명의 참석자가 가득 메운 강연장에 무대에 섰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나를 쳐다보는 관객들을 마주했다. 이렇게 그녀는 관점을 바꾸면서 서서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기업 CEO, 부동산 분야의 멘토이자 변화의 힘을 설파하는 연설가, 자선가, 한 기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습관 개선으로 1,400명을 거느리는 기업의 대표이자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 거죠. 우리는 늘 계획이 있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삶의 밀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보다 관점과 태도를 바꾸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초행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를 갈 수 있나요? 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가능한 얘기였어요. 이렇듯 계획과 하루의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아웃풋이 강한 특별한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닐 확률이 높을 뿐이죠. 제가 본 30년 넘는 인생을 살면서 딱 2명 봤으니 수치상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럼에도 본인이 1%라면 내비게이션은 필요 없습니다. 90년대 당시 운전자들이 표지판만 보고 목적지를 가듯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루의 계획을 왜 세울까요? 이렇게나 열심히 계획해도 인생은 여전히 우리의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시간을 들여 계획을 짜고 점검을 해야 할까요? 계획은 하루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요. 초행길을 나선다고 가정해볼게요. 목적지 없이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길이 빠르고 지금 내 앞에 막힌 골목길에서 어떻게 나가야 합리적으로 이 골목을 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실수로 역주행을 할 수도 있고요. 유턴이 없는 도로에 진입해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켜면 지금 가장 빠른 길을 안내받습니다. 길을 잘 못 들더라도 다시 새로운 경로로 재탐색해줍니다. 계획은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거나 늘 생각한 대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야 앞서 말한 것처럼 내비게이션 없이도 모든 길을 알고 통달하여 골목길을 꿰고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저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변수가 일어나지 않기만 바라는 동화보다는 어떤 변수와 불행이라도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쪽이 더 현명한 거예요. 바다는 예쁘지만 때로 파도는 무섭습니다. 그 파도가 무서워서 바다로 나가지 않는 항해사라면 어떨까요? 내면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지 않은 사람은 그 파도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 피하고 어떻게든 외면하다 보니 때로 궁지에 몰립니다. 내면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사람은 분명 그 파도를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득이 돌아갈 수 없을 때는 그 파도를 함께 타버립니다. 파도를 즐긴다는 말이죠. 이게 아까 말한 관점입니다. 불행이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하는 것. 누군가에게 불행이 나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은 분명히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제 경험상 거창했던 계획은 부끄럽게 X 표시만 난무했습니다. 때로는 관련 없어 보이는 사소한 행동이 성취를 돕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본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다거나 평소에 정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은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저 대체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과일을 갈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다짐했어요. 처음에 해독 주스라고 이것저것 넣어서 어렵게 만들어낸 주스를 마셔봤지만 딱 3일째에 무너졌습니다. 만들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맛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토마토, 사과 딱 이렇게 2개만 갈아 먹습니다. 평소에 과일을 즐겨 먹지 않다 보니 이렇게 2개만 꾸준히 갈아 마셔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 괜히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커피도 과식도 폭식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점차 이게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쩌다 늦게 일어난 휴무일의 아침, 과일을 갈아먹을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날 내가 애써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안 좋다는 것을 시작했다는 게 무의식인지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고 저는 그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맞았는데 이미 젖은 몸이라고 굳이 우산을 쓰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랑 비슷했어요. 일례로 저의 의지를 볼 수 있었죠. 그 뒤로 저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 늘 다이어리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고 과일을 갈아먹기 위해 냉장고가 아닌 바깥에 꺼내놓고 잠에 들기도 했어요. 꾸준히 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 되기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를 세우는 것은 경험상 절대 다다를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덫을 설치하되 몸에 뵐 수 있도록 간단한 것을 만들어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작은 습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지처럼 작은 습관은 남들이 보았을 때 대단해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길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멈춰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허비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내비게이션을 켜세요. 사소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실수해도 됩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암초에 걸리면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반면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이곳에 오기 전에 암초에 걸렸었다라는 얘기로 오면서 겪은 작은 스토리 따위로 취급하며 오히려 웃어 넘깁니다. 마이클 조던은 9,000번의 슛에 실패했고 300개가 넘는 게임에 패배했어요. 하지만 전설이 되었죠. 샌더스 대령은 KFC의 치킨 레시피를 판매할 때까지 1,009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스티븐 킹의 첫 번째 소설 캐리는 출판사로부터 30번이나 거절당했다고 해요. 제임스 다이스는 5,126번의 실패 끝에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다이슨이라는 브랜드가 되었고요. 공자의 말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에게는 2개의 삶이 있는데 2번째 삶은 단 하나의 삶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